네, 평범한 취준생이 애터미를 만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로얄마스터 이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대기업을 목표로 열심히 스펙도 쌓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 막상 취업 전선에 딱 뛰어들어서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대기업의 문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가 매번 이렇게 좀 좌절이 되고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을 때 이 애터미 사업을 먼저 하셨던 저의 가족으로부터 이 세미나에 한번 참여해보라고 하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네가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와서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 나섰었습니다. 세미나를 듣고 나서 제가 그 전에 했던 생각하고 그리고 세미나를 듣고 난 이후의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세미나 전에는 저는 대기업 취업이라고 하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뭐 꿈도 없었어요. 그냥 그 목표만 가지고 열심히 달렸던 그런 취준생이었는데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애터미에서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꿈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그리고 저한테 사실은 가장 가슴속 깊이 박혔던 이 꿈은 뭐였냐면 부모님에게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크게 와닿았었어요. 제가 가고자 했던 그 대기업에 제가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평생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저는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제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거는 꿈도 꿀 수 없었겠죠. 근데 저희 회장님께서 부모님한테 용돈 아니라 생활비를 줘야 된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돈 걱정 안 하는 남편 좀 되라.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라. 막 이렇게 외치시는데 그게 꼭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진지하게 좀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세미나, 또 석세스 세미나, 그 다음에 센터 미팅 이렇게 계속 애터미를 알아보는 그 과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회사 그리고 제품, 이 마케팅 플랜에 대한 확신을 제가 갖는 순간 딱 결단을 내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을 내린 지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지금의 결과는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클럽에 지금 입성이 되어 있고요. 또 로얄 마스터가 되어 있고 부모님에게 용돈이 아니라 지금 생활비를 드린 지가 벌써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엔 제가 와이프가 없었는데 애터미에서 와이프를 만났어요.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아마 장가도 못 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와이프에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들이 201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됐어요. 앞으로 사실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해줄 것들이 훨씬 더 많겠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로얄 마스터가 현재 로얄 마스터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 저는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월 1억을 받는 정말 완벽하게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될 거니까요. 제가 이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경영자의 이 경영 철학 너무나 훌륭하고요. 그 다음 이 제품의 철학,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이 제품 철학 역시도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죠. 자, 근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받는 어떤 이 소득의 성격, 그 성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만 한다라고 하면은요, 앞으로 이것이 3년 뒤에 5년 뒤에 얼마만큼 큰 가치를 가진 자본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까지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자, 우리 마케팅 플랜에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받는 이 수당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이 수당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원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은 가장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성격과 원리입니다. 예. 수당을 분배받는 방식은요, 이미 회사에서 기준해놓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초보자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벌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좀 배려하는 그런 마케팅 플랜으로 우리가 이해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누구예요? 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가입니다. 네, 자, 이분이 하신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야, 끔찍해요, 끔찍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근데 사실 지금 요즘에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네. 그죠? 우리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자, 이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바로 이 노동소득에 관련된 건데요. 자, 우리가 노동을 투입을 해야지만 소득을 벌어낼 수 있는 그런 일, 바로 이 노동소득의 한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득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노동소득, 자본소득,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일들이에요? 예, 이 노동소득을 받는 일이었어요. 자, 근데 이 노동소득의 특징이 뭐냐면, 자, 시간의 한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 유효성. 예.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을 뿐더러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몇 세까지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70세 정도까지는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몇 세 시대예요? 네, 100세 시대도 사실은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또 120세 뭐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150세를 또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죠.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버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 자본을 통해서 버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자, 그럼 이 자본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자본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 대표적으로 임대소득. 맞나요? 자, 임대소득의 자본은 뭐예요? 건물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자소득 있죠. 이자소득. 자, 이자소득의 자본은 뭐예요? 예치금이에요. 예치금. 자, 또 뭐가 있나 보니까 로열티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 로열티의 자본은 뭔가요? 특허 기술입니다. 자, 이런 특허 기술을 하나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개발해놓고 이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씌워지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저작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음원, 그 다음에 인세 이런 거요. 자, 이거는 어떤 게 자본이 되냐면 창작물 같은 것들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또 연금. 자, 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자 소득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내가 달달이 얼마를 적금을 넣고 그러고 나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쌓였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시 타먹는 거거든요. 자, 보통 보면 이 자본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냐면 부자. 우리가 항상 부러워하는 그들, 부자. 자, 부자 되고 싶으세요? 자, 부자 되고 싶으시면은 뭘 가지셔야 되냐면 이걸 가져야 돼요, 이런 거를.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질 수가 없잖아. 가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소득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자,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건물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굳이 애터미 사업 안 하셔도 되세요. 그냥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셔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나는 요즘에 은행 금리 아주 좋죠? 예, 뭐 5%짜리, 7%짜리 뭐 얘기가 나오고. 지금 같은 시대에 이제 은행에다 현금 자산 딱 집어넣으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4억에서 한 5억 집어넣으면은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따박따박 지금 이자소득 나와요. 아주, 베리굿이죠, 베리굿. 자, 근데 그런 돈도 없어. 기술을 개발할 능력도 안 돼. 창작물을 만들어낼 능력도 안 돼. 죄송합니다. 자꾸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괜찮아요. 왜? 저도 안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저도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 저는 이 애터미를 시작을 할 때, 자, 이 애터미에서 우리가 얻어가는 소득의 성격을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아, 이 사업은 시스템 소득이다. 아, 이 사업은 자본 소득이 될 수 있다. 그걸 제가 확신해가지고 사업을 한 거거든요. 자, 애터미 사업은요, 일반적인 노동소득하고 비교해가지고요, 자본소득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소득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그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이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애터미는 뭐가 자본이냐? 애터미는 우리가 만드는 소비자 멤버십이 자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원에 가입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하위에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자본으로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요게 내가 더 이상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돈을 벌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시기까지는 뭐가 투입이 돼요? 우리도 노동은 똑같이 투입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시점이 지나는 그 순간부터는 이게 내가 노동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소비자 멤버십 그룹이 점점 커지면서 이들이 소비하는 것이 이제 나에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멤버십이 자본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비가 나한테는 자본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성공자분들은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고요. 또 어느 정도 멤버십을 보유한 우리 선배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0에서 300, 300에서 500, 500에서 700 이런 자본소득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저는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하고 있죠. 가장 확실한 경험은 언제였냐면요, 우리 코로나 기간 때.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게 넘어와가지고 막 확진자리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자, 그때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정부가 나오지 마, 만나지 마, 모이지 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저도 계속 일은 하고 있었어요. 뭐 소비자 멤버십을 만드는 일은 아니었어도 파트너들과 만나서 미팅하고 뭐 이런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소득이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덜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딱 나오지 못하게 해버리니까요,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 근데 그날 매출이 떡 떠요. 다음날도 매출이 뚝 뜹니다. 그 다음날도 떠요. 자, 근데 코로나 이전에 바로 이 코로나 바로 전 1월달, 2월달에 비해 가지고 매출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 신기해. 못 나가게 하는데. 자,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못 만나게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매출은 유지가 되더라. 자, 근데 더 신기한 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요, 엄마? 매출이 늘어요, 매출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애터미 제 산하에 있는 이 소비자 회원들이 이 애터미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죠? 갇혀 있어도 써야 되잖아요, 생필품이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뭐예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해모임이 더 잘 팔려. 자, 노동소득이에요, 자본소득이에요? 자, 헷갈리시면 안 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처음에는 노동소득입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회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 노동을 투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노동에서 무엇으로 전환이 되는 거냐면 자본소득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자본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 수입들, 노동소득들, 그 일들은요, 나에게 자본소득으로 전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평생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애터미 사업은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점을, 자, 애터미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회원 모집해가지고 돈 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노동소득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나중에 이것이 멤버십이 커졌을 때 내가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이 멤버십으로 인해서 나에게 소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조금 더 멀리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자본소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동소득으로의 관점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심히 내가 소비자 멤버십 만들고 일은 하는데 멤버십이 쉽게 늘어요, 안 늘어요? 잘 안 늘어요, 초기에는. 그리고 수당 받아봐야 한 달에 얼마 받아요? 한 6만 원, 12만 원. 자, 그거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시급 10,000원 받고 편의점 알바하는 게 훨씬 나아. 노동소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소득에 그 수당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이거는요,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다니까. 왜? 한 달 일했을 때 애터미 수당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자본을 모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접근을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6만 원, 12만 원이라고 하는 적은 돈을 나에게 주지만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이 수입이 이제 60만 원도 되고요. 또 100만 원도 되고 15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자본소득 중에서 예를 들면 이자소득. 자, 한 달에 여러분들 6만 원 정도의 이자소득을 받으려면 얼마를 예치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1,500만 원의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60만 원의 이자소득을 받으려면요, 딱 10배죠? 1억 5천만 원. 노동소득이면요,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겠죠. 자, 자본소득에는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소비자 멤버십 볼륨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에게 그래도 수당을 맞춰주네? 그러면 이게 얼마의 자본 가치가 있다고요? 1,500. 나에게 한 달에 10번 정도의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볼륨 멤버십이 만들어졌네? 그러면 그 멤버십, 그 자본의 가치가 얼마가 된다고요? 1억 5천. 자, 여러분들 만약에 1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소득을, 애터미 수당을 받는 정도의 볼륨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1년간 여러분들이 받은 총 수당의 금액은? 그래봐야 몇 배가 안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본의 자산 가치는 얼마? 1억 5천만 원. 이걸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세요. 그 생각을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열리는 거예요. 부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우리가 서민인 이유는요,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자들은요, 이미 그들이 가진 자본으로요, 더 큰 자본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뭐예요? 더 큰 돈을 벌어들이죠. 이게 부자의 사고라는 거예요, 부자의 사고. 그래서 우리 애터미 이 보상 플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애터미 보상 플랜을 이해하셔야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너무나 값싼, 너무나 값어치가 없어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소비자 멤버십을 만드는 그 일이, 그 노동이 지금 당장은 큰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게
2천만 원, 5천만 원, 또 1억, 2억, 3억의 어떤 자본, 자산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내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수당에만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애텀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사업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래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멤버십을 만드는 원리. 자, 이것은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인맥이 없는 사람도,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해도 정말 나에게 그런 큰 멤버십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요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 자, 첫 번째 우리는 두 줄 바이너리 방식으로 두 그룹의 이제 소비자 멤버십을 만드는 거고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월간 유지비가 없다 보니까 사업자들 역시도요, 매달 유지하느라고 그냥 힘들어 죽어. 이런 일 안 하셔도 되세요. 그냥 부담 없이 누구나 다 가입시킬 수 있고요. 또 부담 없이 사업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다. 자, 이 특징이, 자, 이 세 번째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고 하는 우리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가장 핵심, 요것이 실현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입비, 유지비, 추천수당이 없는 거. 그게 있었으면은요, 무한단계라고 하는 이 특징은요, 그냥 특징일 뿐인 거예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비자 회원을 가입을 시키고요. 자, 이들 중에는 분명히 애터미 제품이 진짜 싸고 좋아하시는 소비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저희 제품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분들을요, 잘 관리해서, 자, 그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또 주고 이런 세미나로 초청을 하는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내 산하에 나와 같은 파트너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자, 그러면 그들이 또 무엇을 만들어가요? 또 소비자를 만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들 역시도 누구의 소비자로 인정해준다? 나의 소비자로 인정해준다.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럼 포기만 하지 않고 꾸준하게 내가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또 나 같은 파트너가 나올 것이고, 그 파트너가 또 다른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 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파트너가 나오고, 이것이 무한 연쇄적으로 무한 단계로 내려가면 내 멤버십이, 나 혼자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 능력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이 200명, 300명이 되고 2,000명, 3,000명이 되고 2만 명, 3만 명도 될 수 있겠구나. 이해하면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느냐? 그 시간을 버티면 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애터미에 성공하신 분들은 다 뭐 하신 분들이에요? 버티신 분들이에요. 버티신 분들. 그래서 이걸 버텨야 되는데, 이걸 버티려면 버티는 힘이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이 수당의 성격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어요. 6만 원, 12만 원에 이걸 집착하면은요, 못 버텨. 자본 가치, 자산 가치를 만드는 일이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소득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지만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버티다 보면은 애터미가 그냥 아예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 1년 됐을 때 그래도 한 세미세일즈 정도는 맞출 수 있고, 뭐 한 1년 6개월, 2년 되니까 판매사 유지도 좀 할 수 있게끔 되고, 뭐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판매사 유지는 그냥 오토 판매사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되고, 이러면 이제 뭐예요?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이제 당장 들어오는 수당도 내가 다른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당하고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버티는 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냥 생짜로 막 몇 년씩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수당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글로벌 원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해외로도 소비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해외에서 파트너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저도요, 지금까지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해외에 제가 제품을 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 산하에는요, 미국, 뭐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각 나라에 지금 파트너들이 다 있어요. 말 그대로
잠을 자는 동안에도요, 그들이 소비하는 걸로 지금 저는 소득을 버는 거예요. 아까 워렌 버핏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바로 이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누가? 회장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셔라. 버티셔라. 그러면 성공한다. 근데 버티는데 그냥 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버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건 하면서 버텨야지. 사람들 만나면서 애터미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세미나 가보자 하고 안 가면 나 혼자라도 와서 앉아있고 스폰서들하고 미팅하고 이 과정을 하면서 버티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되게 돼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제 조금 이해되세요? 네. 쉽게 설명 잘했죠? 네. 그러면 이제 애터미 하시면 돼. 자, 수당 배분 방식은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회사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우리는 후원 수당, 직금 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 수당, 이 네 가지 이렇게 수당을 드려요. 자, 후원 수당 같은 경우는요, 매출 PV의 총 44%,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매출액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매출의 35% 이내에서 수당이 풀린다 그랬죠? 자, 요거에 22%가 후원 수당으로 풀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 매출 PV의 총 70%를 우리가 수당으로 우리가 돌려드리는데 그거의 44%, 매출 PV의 44%, 요게 후원수당인 거예요. 후원수당.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30대 30, 70대 7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이제 후레쉬가 되면은 한 번씩 들어오는 수당들이 있죠. 소비자분들 6만 원 나 한 번 받아봤다 하시는 분, 6만 원 받아봤다. 이분들은 이제 30대 30으로 맞은 거예요. 30대 30. 자, 그 다음에 12만 원 받아봤다. 12만 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70대 70으로 맞는 거고. 자, 뭐야? 각자가 가진 볼륨에 따라서 내 볼륨이 적으면 30대 30으로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커지면 매일매일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만 보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수당을 배분을 해주는 데 있어서, 자, 올라갈수록 매출 PV가 커질수록 주는 수당은 어떻게 돼요? 더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30만을 맞았을 때 이게 6만 원이거든요. 자, 근데 5천 대 5천을 맞는데 얼마를 주냐면 120만 원밖에 안 줘요. 원래 매출 크기는 어때요? 몇 배예요? 요게 167배예요. 167배. 그런데 수당은 167배 주면은요, 6만 원에 167배 해보세요. 100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 근데 얼마 줘요? 120만 원. 그 얘기는 뭐예요? 위에 있는 우리 상위 직급자들의 수당, 그 수당의 비중을 어떻게 했다? 줄였다. 네. 자, 이거는 수당을 맞아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사실 외우는 거. 아, 30만 PB 정도 누적이 되는 볼륨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내가 매일매일 그 정도 매출 PV가 뜬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한 달에 얼마의 후원 수당을 받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직급수당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직급수당도 역시나, 자, 우리가 매출 PV의 몇 퍼센트죠? 직급수당은 매출 PV의 20%를 우리가 주는데, 이거는 매출 개념으로 봤을 때는 35%에서 약 10% 정도 차지한다. 자, 그 10% 정도 차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딱 보세요. 절반. 절반을 누구한테만 줘요? 가장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게만 준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후원 수당과 마찬가지로 위로 갈수록 수당을 줄이는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수당을 계속 보존시켜 준다는 거죠. 직급 수당도 똑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애터미 이 마케팅 플랜 이 수당에 있어가지고 분배 방식의 어떤 철학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초보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놨다. 공평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정의롭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후원수당, 직급수당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해 매출에 따라서 전반기, 후반기 우리가 판매사 직급을 유지하면 약 2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고, 그 소득이 이제 소비 매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볼륨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오토 판매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오토 판매사 분들은 이제는 완벽하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00만 원의 자본 소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그들이 소비하는 것으로만 매출이 뜨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혹시라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뭐예요? 소득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 세일즈 마스터. 자, 이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길이 너무 길다. 그러면 250이 아니라 150까지만 좀 해보세요. 그러면 20만 원 프로모션 더 해가지고 한 분기에 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어갈 수 있게끔 해줄게요 라고 해가지고요, 없는 거를 만들었어요. 없는 거를.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업 정신, 그다음에 경영 철학 어때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또 이 사업을 하는 초보자 사장님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네. 그걸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철학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 그럼 확신이 생기면요, 여러분들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반은. 그럼 나머지 반은 뭐냐? 이제 뭐예요? 확신만 있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 나머지 반이 이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실천력들인 거예요. 그것만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한다, 못한다? 성공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시면, 또 확신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보장된 미래, 그리고 완벽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